그래, 나는 길고양이는 처벌받으니까 들고양이를 잡아서 죽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형사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단순히 좀 벌금형 같은 걸로 낮게 처벌할 게 아니라 진짜로 좀 내가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면은 나도 징역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형벌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을 때리는 경우하고 동물을 때리는 경우를 나눠놓고 봤을 때 과연 동물을 괴롭혀서 죽인 행위가 사람을 때리거나 뭐 죽인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느냐? 작가님 혹시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저도 길고양이, 들고양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고양이 학대범들 사이에서 길고양이는 자기들이 학대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들고양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서로 공유를 해서 들고양이를 학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을 하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들고양이는 환경부의 관할이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적용된다 라는 기사가 하나 바로 뜨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뭘 근거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적었는지 제가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물론 관계 법령에 따르면은 들고양이를 나누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이나 들, 강 같은 진짜 야생에서 살고 있는, 저희 도심에서 이제 보통 짬타이거라고 하죠. 짬타이거들이랑 다르게 이런 애들을 뭐 들고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학대범들이 들고양이를 공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포획 관리 지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양이 관리 지침이 따로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 도구를 통해 포획 후 중성화 후 방사,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원칙이고 안락사는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대범이 뭘 보고선 여기서 들고양이는 내가 포획을 해서 죽여도 된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리 지침을 볼 때는 중성화를 한 다음에 방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하는 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사 등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의사 등 허가받은 자가 실시한다라는 내용은 쏙 빼놓고 총포, 도검, 화약류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왜 이 법률이 나오게 됐냐면은 포획틀로 유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마취총을 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취총을 쏘려고 해도 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고양이 학대범들이 총포, 도검? 총 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취총을 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총을 쏴서 들고양이를 막 죽여도 된다, 내가 얘를 학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또 길고양이랑 다르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물보호법은 적용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서 똑같은 동물인데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제외 규정이 전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고,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길고양이든 들고양이든 어쨌든 척추동물이고 신경계가 다 발달해 있는 동물이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와 들고양이가 법적 지위가 다르냐?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에 해당하고, 다만 들고양이가 야생에서 살고 있을 때, 들이나 산이나 강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그 관리 지침에 따라서 포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서, 그냥 편의상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나눠놨을 뿐이지 똑같이 착한 동물입니다. 이 관리 지침을 보면은 어디에도 사살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 나는 길고양이는 처벌받으니까 들고양이를 잡아서 죽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형사처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하셔도 되고, 법 개정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 제가 살펴본 법령만 보면은 그냥 동물보호법으로 다 보호가 되거든요. 이런 잔혹한 행위들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 등이 없어서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저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상습적일 것 같거든요. TV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잔혹하게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좀 벌금형 같은 걸로 낮게 처벌할 게 아니라 진짜로 좀 내가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면은 나도 징역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거는 형사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형벌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낮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때리는 경우하고 동물을 때리는 경우를 나눠놓고 봤을 때 과연 동물을 괴롭혀서 죽인 행위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동물과 사람의 지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건 또 철학적인 논의로 넘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벌 수위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실무적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처벌예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음 눈 뜨는 게 동물학대부터 시작한다.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코패스고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 살인마여가지고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동물을 그렇게 막 잔혹하게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잖아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정신 감정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에, 그리고 나아가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해놨거든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벌금형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로 징역을 보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 징역도 보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감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